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지목을 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우선 가짜 뉴스란 말 그대로 이제 허위 보도를 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한 거짓 정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보는 물론이고요. 또 각종 풍자나 패러디, 가짜 기사 형태의 광고 등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기준도 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가짜 뉴스의 폐해가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고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정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가짜뉴스 처벌은 비판 세력 탄압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서 가짜뉴스 규제에 따라서 어떤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가짜뉴스 대응에 어떤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가짜 뉴스는 형벌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법이 지식정보의 판단자 권한까지 주게 되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서 강력한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국일보에서는 가짜 뉴스가 이미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든다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더는 자율 규제 영역에 두거나 솜방망이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뉴스 관련 법안이 20건이 넘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뉴스를 삭제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현행법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의 경우는 정보통신법상 유통한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관련 법안의 입장차가 제각각이어서 법안 처리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이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데요. 명백한 이제 가짜 뉴스의 경우 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 제기에는 모두가 이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이제 규제하는 법을 더 만들므로 인해서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가짜 뉴스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사법적인 규제가 아무리 이제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경우 주로 이런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방식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올라오면 그 아래에 바로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서 누구나 이제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관련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고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또 명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제 불법 콘텐츠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거짓보다는 불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나 SNS상에서 이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교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사업자는 일주일 안에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서 24시간 내에 삭제나 차단을 해야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프랑스는 거짓 정보가 정치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팩트 체크 기관을 이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SNS상의 거짓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관련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이제 않지만 페이크 뉴스 보고서 등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는 있지만 법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규제를 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이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제 가짜 뉴스를 제대로 검증해서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물론 국민들이 먼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이제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한다던가 억지 논리를 펴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이제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있는 분들도 이런 가짜 뉴스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판단력도 좀 흐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과 증오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면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짜 뉴스가 확산된 배경에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히 살펴서 보도하려는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과 정부 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민간의 공동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가장 빠른 대안은 이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의 팩트체크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실적인 규제 대책을 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